2020년 5월 7일입니다. 7일이고 밤 11시 30분 지나고 있네요. 저는 마치고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 신간이 나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역사적인 내력까지 해서 이제 나온 책인데, 정작 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권이 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책을 사면은 요 책을 끼워줍니다. 요 책은 작은 책인데 이승만의 독립정신 일자, 이건 비매품입니다. 그래서 자료집으로도 훌륭한 책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이지만 특히나 비매품으로 끼워왔는 요 책이 상당히 저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제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요약을 아주 잘 해놓으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재밌게 살펴보고 있었더랬습니다. 이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고 하는 요 책은 제가 요약을 해서 내일쯤이나 보고 영상으로 한번 남겨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쌀 이야기 할 겁니다. 쌀. 잠깐만요. 화면이 좀 삐뚤하네요. 됐나? 죄송합니다. 아마추어라. 경상도 발음은 쌀이 잘 안 되잖아요. 쌀. 근데 오늘 쌀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중동 사막의 우리쌀 아세미라고 하는 품종의 우리쌀이 재배가 성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아랍에미레이트 농업혁신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중동 사람들이 말이죠, 나중에 이제 이 쌀로 지금은 이제 아주 고맙게 잘 먹다가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흘러가지고 배가 부르게 되어가지고 이 중동 사람들이 우리 쌀 품종 아셈이라고 하는 이 쌀을 가지고, 야 이제 이거 안 먹어, 이딴 거 안 먹어, 더러워, 가져가 버려 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한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싸가지 없겠죠. 예, 싸가지 없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당연히 어머니도 농부인데요. 이 아버지가 가끔씩 저희들 시골에서 아침에 나오는 버스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을 때는 형하고 제가 늑장 부리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아버지가 학교까지 태워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앞에 선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과장 선생님이나 이렇게 담당 교사들이 교문에 이렇게 쫙 있죠. 그래가지고 뭐 머리 상태라든지 교복 복장 상태라든지 이걸 검사하고 말 그대로 이제 선도하는 건데, 그 학교 앞에 차를 세워주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아버지 차는 나중에 좀 더 커서는 갤로퍼라고 하는, 좀 그때는 괜찮은 차였죠. 있었지만 그 전에는 이제 트럭이 있었는데 트럭에는 뭐 소똥도 붙어 있고 진흙도 붙어 있고 이러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앞에 세워주려고 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아니 그 선도 선생님이 혼낸다고, 부모님 차 타고 오면, 그러니까 조금 저기 지나가서 내려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 차가 창피해가지고요. 예, 아주 멋진 고급 세단이면 좋은데 그랬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뭐 저 자신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때 뭐 어린 학생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중동 사람들이 나중에 배가 부르게 되어서 야 이제 너가 한국 품종 쌀 이제 필요 없어, 가져가, 우리도 이제 배불러, 이렇게 하면 정말 싸가지 없게 느껴지겠죠.
예. 그러한 사가지 없는 말을 한 교수가 있습니다. 한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수의 칼럼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매일경제신문 4월 27일자 신문이고요. 지용구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용구.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입니다. 내용 읽어볼까요? 허기만 달래도 좋은 보릿고개 시절에는 무조건 배부른 것이 최고의 선이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국가 시스템에서 탄생한 것이 통일벼다. 통일벼는 보릿고개를 추억으로 보낸 사람들에게는 한국 녹색혁명의 성취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럽게 맛이 없는 쌀이다. 예, 통일벼는 인디카하고 자포니카 종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쌀인데요. 수확량은 많고 맛은 없습니다. 맛이 없는 게 사실이죠. 통일벼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매우 높았으나 원래 우리 땅에 있던 품종이 아니므로 냉해를 막는 농법에 비료와 농약도 많이 필요했다. 이처럼 시대의 필요 때문에 탄생한 통일벼는 마치 그 시작과 과정이 대한민국 산업화 속의 기업 성장과 매우 유사하다. 기형적이고 문제가 많다는 뉘앙스입니다. 식량의 정산을 목표로 통일벼를 키웠듯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또한 목표를 정해놓고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해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전에 대한민국에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기나 있었습니까? 특정 개별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한 지원 정책, 세금 혜택, 기업주에게 유리한 노동 정책과 법규, 그리고 장시간 노동 시간이 가능한 노동 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정경유착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경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다르죠. 통일벼처럼 이 땅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성장시키려면 맞지 않는 것을 맞게 하도록 인위적인 화학 비료도 많이 주어야 하고 뭐 쭉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다. 그 태풍 후에 도열병으로 통일벼와 같은 인위적인 벼들이 말라 죽어갔듯이 미정유의 코로나19 태풍 속에서 경제계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다시 화학 비료와 농약 같은 지원책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전의 부작용이 다시 좀비처럼 우리 사회에 어슬렁거릴 수 있다. 지나치면. 이 좀비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했던 대로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짐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통일벼의 향수는 잊자.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희 시대에 침을 뱉자. 뭐 좋습니다. 뭐 침을 뱉든 똥을 싸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박정희 본인이 스스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했으니까 한국인들은 말을 잘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실컷 지금 침을 뱉고 있죠.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부지 학생 때 하는 짓을 소리를 그런 사고방식을 아직까지 갖고 있고 한국인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한국인들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평가를 내린다는 게 굉장히 좀 건방지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만든 지 지금 70년 됐잖아요. 70년 됐는데 그 전까지 없던 모든 게 없던 거죠. 그게 다 새로 생긴 거잖아요. 제도든 뭐 문명이든 뭐 같은 그 속하는 말이지만 어떤 기술의 변천이든 다 새롭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조선을 비판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조선 왕조를 욕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시대 500년 동안 백성들한테 그 조선 왕실이 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활의 인프라가.
그 백성들, 자국 백성들을 노비로 만든 제도만 있었을 뿐이고 착취만 있었을 뿐이지 뭐가 해준 게 있죠. 차라리 일제시대가 여기 와가지고 20여 년 만에 백화점이 생기고 근대식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500년 대 20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건 전쟁으로 다 또 끝나버렸죠. 전쟁 이후에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적과도 같은 찬사를 보내는 게 마땅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쌀이 그 고시카리라고 하는 쌀이 있습니다. 맛있죠. 일본은 뭐 스시용 쌀이 또 따로 있고 지금은 한국도 기가 막히게 기능성 특화된 쌀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쌀이 남아 돌죠. 잘 안 먹잖아요. 뭐 그래서 쌀 소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든다고 이렇게 고민들을 하던데 그거는 식생활의 변천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글쎄요, 저는 밥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굶은 적은 없습니다. 반찬이 뭐 좀 빈약한 건 있었지만 굶은 적은 없습니다만 바로 우리 앞 세대 부모님들은 배고픔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인류는 계속 배고픔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인류는 사냥하는 채집, 그 다음 수렵 문화를 갖고 있던 그런 정주형을 포함한 유목, 떠돌아다니는 그 형태를 갖고 있던 인류 총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 다 배고픔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딱 끊어내버린 게 통일벼입니다. 통일벼. 아까 이 사람이 말했던 맛대가리 없는, 그러니까 이제 기억할 필요 없고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 통일벼.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굶주림의 DNA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지금은 전 국민적으로 다이어트 하는데 소비하는 돈이 몇 조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을 만큼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를 고민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침마다 음식 쓰레기 수거해가는 차량 한번 보세요. 터져나가도록 음식을 가져갑니다. 터져나가도록. 이 고양이들이 천적이 없고 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은 골목에 고양이 천지가 된 것도 온 천지 사방에 먹을 거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박정희에게 침을 뱉던 뭐 부모님 세대에 침을 뱉던 뭐 다 좋습니다만은 이 교수님은 지용구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 연세대학교라고 한다면은 이 교수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연희 전문대하고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진 게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세브란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석유회사 록펠러와 함께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한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파송되었던 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젊은 이승만을 알게 돼요. 청년 시절에 이승만을 알게 됩니다. 이승만을 알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의 천재적인 외교술이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유회사 스탠포드라고 하는 석유회사를 공통으로 록펠러와 창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석탄에서 석유로 옮아간다. 그리고 미국은 엄청난 산유국이다. 예. 우리 지금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베네수엘라도 산유국인데 저 모양이 돼버렸지만 어쨌든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사우디와 석유 지금 가격 때문에 고전을
지금 다시 또 하고 있긴 한데, 뭐 항상 그런 식으로 도전과 응전을 해온 게 또 미국이죠. 미국이 아니라 뭐 모든 인류가 그렇지만 특히 미국이 이제 치고 나가는데, 어쨌든 세브란스의 예언대로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석탄에서 석유로 옮아가고, 미국은 산유국이고 패권국이, 새로운 패권국이 될 것이다. 이승만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굉장히 멍청한 선택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요. 일본이 원래는 영국과 동맹도 맺고, 왜 그렇게 가고 미국과 이렇게 삼각을 맞았으면 참,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또 없겠네요. 당연히 이제 일본화 되었겠죠. 이 한반도는. 어쨌든 일본이 독일 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추축국이 되죠. 그래서 독일의 뭐 제도라든지 특히 군사 체제를 많이 받아들여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일본은 그 미국과 척을 져버리죠. 그때 이승만은 해외에서 친미 외교 노선으로 방향을 잡아서 아주 왕성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승만의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 배경이 되는 게 바로, 그런 통찰력을 얻은 게 바로 이 세브란스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은 나중에 또 일본은 크리스찬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다. 탄압하는 나라다. 뭐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도 이제 내놓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조선을 구해내야 될 사명은 미국으로서는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본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으로 만드는 요 노선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제 이승만이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브란스도 말하기를, 일본은 팽창 야욕을 가진 나라다.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하고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한 야욕은 없다. 통상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다. 그러므로 일본과 미국이 싸우게 될 것이고, 일본이 패망하는 날이 바로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풀려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풀려나는 거, 그 다음에 건국은 광복이에요. 그걸 굉장히 혼돈하고 있는, 용어의 혼돈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조선이 풀려나게 되는 날이다. 그때 조선도 한번 새로운 나라를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소스를 얻게 되고, 이승만은 그게 맞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친미 노선을 이제 펼쳐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그 소스를 준 중요한 사람이 세브란스입니다. 그러니까 지용구 교수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내력에 그런 사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이런 쪼가리들을 키워드에 맞게 많이 모아 놓는데요. 연세대학교의 작년 8월 6일 기사입니다. 19년 8월 6일 조선일보 기사. 연세대학교 모든 신입생들은 인권 강의를 들어야 졸업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인권과 연세정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글쎄요, 연세정신이 뭐죠? 연세의 근학 이념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 그걸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랍니다. 인권과 연세정신이 아니고. 이런 과목이 들어서고 연세대학교 이름에 어떤 내력이 있는지도 아는지 모르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역사를 홍위병처럼 불태우려고 하는, 깡그리 무시하려고 하는 정경유착이다. 그런 좌익 애송이들이 쓰는 그런 단어에 흠뻑 젖어 있는 산업공학과 교수님이네요. 과연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지금 연세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류석춘 교수에 대해서도 아주 악의적으로 말이죠. 내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위안부에 대해서 학생 너도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너도 매춘을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몰아가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어린 학생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학생들은 굉장히 저는 아주 사악하다고 봅니다만은 그 플래카드를 들고 자기 교수를 몰아낸다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중국 역사 속에서 나타난 홍위병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캄보디아 킬링필드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건 무슨 인민군 치하 3개월 동안에 서울에서 벌어진 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척박하고 거친 학문 풍토를 갖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늘 다양성. 우리 토착 공산주의자 박원순 씨는 서울 중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야 된다. 그래야 민주주의다 라고 말하기도 할 만큼 걸핏하면 다양성. 소수 의견. 그렇게 해서 이 체제 속으로 온데다 바이러스처럼 침투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교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위안부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했다 하면은 뭐 막말이다. 교수 끄집어내. 중국에서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좋아 혁명이지 야만 운동이었죠. 교수들을 광장에 불러내가지고 뒤로 팔을 묶어서 꽃갈콘을 머리에 씌워가지고 모욕을 주고 싸대기를 날리고 책을 불사르고, 뭐가 다른가요? 연세대에서 그 학생들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수라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제가 좀 건방진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40 넘어가면서 제가요, 이 시골 총구석 딸깍바리가 제가 보기에 희한한 교수들 정말 많습니다. 예. 저런 교수들한테 뭐 하러 가서 배우나. 지금 요즘 중공 바이러스 국면에서 그 원격 수업 듣고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 그거 좋대요. 약간의 어떤 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지만 손질 좀 하면, 저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저 학교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뭐 동결, 온갖 저기는 카르텔로 덕지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과 안 바꾸려고 하고, 자기 안물로 쓰려고 하고, 시대는 지금 현대에서는 곧 있으면은 수직 이착륙 비행기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가장 발전이 느린 곳이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대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한번 보세요. 교토대학교 같은 거, 노벨 과학상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붙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찌들어가지고, 진영 논리에 찌들어가지고, 박정희가 미우면, 나는 박정희 지지하지 않으면 박정희의 문화소산, 역사소산, 기술적인 소산은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려. 갈아엎어버려. 이런 학풍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학생들이? 제가 쌀 얘기하면서 이 연세대학교 교수님도 한번 제가 비판해 봤습니다. 저한테, 시골 촌놈한테 비판받으면 참 모욕적인 겁니다. 이런 놈한테. 밤이 늦었는데 독서를 내뱉고 나면 저에게도 안 좋습니다. 지금 12시 5분 전인데요. 그래도 비판할 사람은 비판을 좀 하고 살아야 이 사람들도 뭐 제 영상을 볼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혹시나 연세대학교 학생 누구라도 본다면 정신 좀 차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